중단원 학습 점검 통계적 추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머니에 숫자 1, 2, 3이 적힌 카드 3장이 있는데요. 이 주머니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x1, x2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복원 추출로 카드 2장을 꺼냈을 때 표본 평균 x바가 2일 확률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지금 얘가 2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건요. 다시 써보면 지금 x1, x2를 반으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요게 2일 확률이다. 즉 우리는 둘의 합이 4가 나올 확률 한번 구해줄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얘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넣었던 카드를 다시 넣죠. 그래서 어떻게 뽑아주면 되는 거야? 지금 1, 3 뽑거나 2, 2 뽑거나 3, 1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 3 뽑을 확률은 지금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자, 따라서 얘는 9분의 3이 얼마다? 3분의 1이 바로 1번의 정답이 되겠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복원 추출이에요. 똑같은 거 구해주면 돼. 자, 둘이 더해서 지금 4가 나올 확률인데 이번엔 비복원 추출입니다. 넣었던 거 다시 안 넣어. 그러니까 1, 3은 되는데 2, 2는 어때요? 안 됩니다. 2가 두 번째 없어. 다음에 3, 1은 가능하겠죠. 그럼 처음에 1을 뽑을 확률 3분의 1, 두 번째 3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남은 2장 중 1장. 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저 둘이 더해주니까 얼마예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에서 3분의 1.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확률은 둘 다 3분의 1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 2, 3, 4, 5가 각각 적힌 공 5개가 들어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씩 꺼내는 것을 우리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랬을 때 복원 추출로 우리가 4개를 꺼내게 됩니다. 즉 크기가 4인 표본. 자, 그래서 얘의 평균을 우리 x바라고 했을 때 4개의 표본의 평균입니다. 그랬을 때 x바의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x의 분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고요. 얘는 지금 한 장씩 뽑는 것이라고 모집단을 잡았을 때 지금 확률이 모두 5분의 1씩으로 동일하죠.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모집단의 분포 평균이 얼마예요? 3이고요. 지금 분산은 어떻게 나오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5분의 1, 4, 9, 16, 25에서 3의 제곱을 빼줍니다. 그럼 얘가 얼마야? 이거 30에 25 더해주니까 11 빼기 9에서 우리 분산이 2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서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은 지금 모평균 2x와 같다라는 것 알고 있고요. 우리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개수분의 모분산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제곱, x바 제곱의 평균은요. 결국 분산이랑 관련이 있죠? 자, 분산은 우리 어떻게 구해주는 거야? x바의 분산은 물론 모집단의 분산을 가지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얘는 제평평제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우리 x바 평균의 제곱을 빼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곱의 평균 그리고 평균은 3이니까 9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은 지금 2분의 19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이 30, 모분산이 4인 모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요, 기호로 지금 모평균 30, M 쓰고요. 모분산 지금 우리 4입니다. 시그마 제곱.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준 편차. 우리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n분의 우리 모 표준 편차.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야? 2죠. 자, 그러면 얘가 0.01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루트 n은 0.01분의 2, 즉 우리는 20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n의 값은 4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4만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률 변수 x를 모집단에 확률 변수 x라고 두고요. 자, 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100, 10의 제곱으로 쓸게요. 표준 편차 잘 드러나게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도 알 수 있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떻게? 100이고 평균 동일하고요. 우리는 여기 분산이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 한번 구해봐라입니다. 그럼 우리 이대로 못 구해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 표준 정규 분포 따르게끔 바꿔주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x바 빼기 100을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줍니다. 루트 n분의 10으로. 자, 그러면 얘는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보다 z가 크거나 같고 5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얘는 0부터 5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의 2배가 0.9544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0부터 5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이 0.9, 절반으로 나눠주니까 0.477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에서 0부터 얼마까지가 0.4772가 나온다? 요때 요 값이 2일 때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죠. 뒤에 있는 여러분들 표준정규 분포표 찾아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5분의 루트 n이 2면 되니까 루트 n은 10, 따라서 n이 얼마일 때 100일 때 이런 확률이 나타나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은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지금 표준 편차가 2일 때 4일 때 확률을 각각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지금 확률 변수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뒀을 때 얘가 지금 평균은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일 때와 그리고 지금 확률 변수 x가 지금 여기 4일 때. 자, 요거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표본의 크기가 n인 거는 동일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야? m, 여기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n분의 2. 자, 그럼 얘는 평균 빼주고요.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2로 나눠주죠. 그러면 얘는 루트 n분의 2를 루트 n분의 2로 나누게 됩니다. 즉 우리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즉 얘는 0.5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줍니다. 0.5 빼기 0.3413에서 0.1587이 바로 P1이 됩니다. 자, 이어서 P2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표본 평균은 역시 정규분포 따릅니다. 얘는 n분의 4의 제곱. 자, 그럼 똑같이 확률 한번 구해줄 건데요. 자, 얘는 지금 똑같이 평균 빼고 이번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가 되죠. 저희가 루트 n분의 1을 루트 n분의 4로 나눠줍니다. 즉 얘는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얘는 0.5에서 0부터 z가 0.5까지의 확률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0.5에서 0.1925로 빼주게 되니까 0.3085가 바로 P2가 되겠죠. 자,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 P1 플러스 P2니까 0.1587 더하기 0.3085에서 정답은 0.4672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제주간 항공편 이용하는 승객 1명의 수화물 무게입니다.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 따른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를요. 지금 승객 1명의 수화물 무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따르죠. 어떤 정규 분포?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승객 4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오케이, 표본의 크기 4입니다. 자, 그랬을 때 승객의 수화물의 무게의 평균입니다. 4명의 평균이니까 우리는 x바가 지금 16 이상일 확률 구하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4명의 평균이 바로 뭐다? x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x바의 분포 봐야 되겠죠? x바의 분포 같이 정규 분포 따르고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동일하고요.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의 제곱 1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x바가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x바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 1 나눠주죠. 자, 그래서 얘는 16 빼기 14를 1로 나눕니다. 즉 우리는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해주자. 얘는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 빼주니까 0.5 빼기 0.477이 따라서 0.0228이 정답이 되겠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모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즉 시그마가 5입니다. 자, 이 학교 중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 오케이, 표본의 크기가 지금 100이란 얘기죠. 그랬더니 평균이 175입니다. 그 표본 딱 100개를 뽑았는데 걔네들끼리 평균이 175가 되는 거니까 지금 스몰 x바 하나가 175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의 키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뭘 쓸 거냐?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이 100 그리고 모표준 편차 5. 자, 그리고 우리가 표본 평균 하나가 175일 때 신뢰도 95%로 우리 신뢰 구간 구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지금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남은 할 일은 대입이에요. 175 빼기 1.96 곱하기 10분의 5 175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5죠. 그래서 175 빼기 0.98 그리고 얘는 175 더하기 0.98입니다. 즉 174.02보다 크거나 같고 175.98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우리가 지금 신뢰도 95%로 구한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주 혼돈하는 게요. 자, 우리가 모평균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가 아니에요. 모평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0 아니면 1입니다. 들어있으면 0이고 들어있으면 1이고 들어있지 않았으면 0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요. 지금 표본을 계속해서 뽑아 나갑니다. 표본 100개짜리를 계속해서 뽑아 나갔을 때 그럼 표본 평균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신뢰 구간을 여러 개 구하면 그 중에 95%는 모평균을 포함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요. 표본 평균이 175일 때의 신뢰도 95% 그냥 신뢰 구간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확률 변수 x, 모집단의 확률 변수라고 할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표본을 400개, 표본의 크기 400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지금 x바, 스몰 x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우리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0.99임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나와요? 2배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죠. 자, 얘가 지금 얼마냐? 계산만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2.58 곱하기 20분의 1 해주면 10분의 2.58이니까 얼마? 0.258이 우리가 구하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여기 16을 4의 제곱으로 쓸게요. 크기가 n인 표본 추출할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구간의 길이가 1 미만. 자, 그러면 우리는요, 교과서에선 절대값치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0.95임을 이용합니다. 자, 이것은 외우지 말고 제시되는 거에 따라서 활용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나와요? 2 곱하기 1.96, 지금 95%로 추정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모 표준 편차 4, 얘가 1 미만이다. 자, 그래서 루트 n은요, 1.96 곱하기 8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즉, 이 계산해주면 48, 6에 15.68보다 루트 n이 크다. 즉, n은요, 245.8624보다 커야 되니까 이러한 n의 최소값은 얼마다? 246이 되겠죠. 왜? 우리 표본은 n개 뽑는다라는 건 자연수만큼 뽑게 되니까 자연수로 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246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확률 변수 x라고 둘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우리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 자, 얘가 0.99 이상이 될 n의 최소값. 자, 요거 어떤 거 활용하래요? 자, 요거. 자, 그래주면 우리는 지금 확률 변수 x 반은요, 정규 분포 어떤 것을 따르냐? m, 모평균과 동일하고 여기 루트 n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다시 써주면은요,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게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는 다시 보니까 여기 x바에서 평균을 빼줬고요. 얘 우리가 각 변을 루트 n분의 3으로만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뭡니까?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되죠. 그래서 0.5를 루트 n분의 3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즉 얘는요, 지금 z가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 6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요 사이 있을 확률이 0.99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0부터 6분의 루트 n 사이에 2배가 됩니다. 자, 따라서 0부터 z가 6분의 루트 n까지 있을 확률이 0.495. 즉, 우리 요것보다 크거나 같고 싶으니까 자, 여기 표준 정규 분포에서 0부터 6분의 루트 n까지가 지금 어떻다? 0.495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 2.58보다 더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6분의 루트 n이 2.58보다 더 크거나 같다. 루트 n은 여기다 6 곱해주면 자, 15.48보다 크거나 같다. 자, 따라서 우리 n은요, 지금 239.6304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이러한 n의 최소값은 얼마다? 240 자연수로 답해 주시면 되겠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1개 수명입니다. 배터리 1개 수명. 자, 그러면 이 배터리 1개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둘게요. 배터리 1개 수명.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지금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우리가 4개의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어요. 총합이 86시간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래요. 자, 그러면 우리 확률 변수 x반은요. 우리 20이고요. 여기는 4분의 1, 즉 2분의 1의 제곱이죠. 표준 편차가 드러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번에는 합입니다. 총합이에요. 그러면 4개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4개를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얘를 4로 나눠준 게 바로 뭐예요? x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합이 86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x1, x2, x3, x4가 86 이상이다. 요 확률 구해주라는 거니까 요것을 4로 나누면 결국에 x바가 4분의 8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한번 구해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4분의 8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그래서 얘는 x바가 2분의 43이니까 x바가 21.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얘는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2분의 1 0.5죠. 21.5 빼기 20을 0.5로. 자, 그래서 얘는 z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그럼 0.5에서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0.4987을 빼주니까 얼마? 0.00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 100이란 소리죠, 지금. 자, 그때 국어 과목의 점수를 조사했더니 그들의 평균이 65점입니다. 전체 학생의 국어 과목의 점수는 모표준 편차 제시돼 있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전체 학생의 국어 과목 점수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모평균은 모르고 모표준 편차 10점입니다. 10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한 거다? 표본의 크기 100으로 표본을 뽑아줬을 때 그들의 그중 이제 딱 한 번 뽑아서 그들의 평균이 지금 65가 나왔대요. 즉 x바, 얘가 뜻하는 바는요. 그들의 평균인 x바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 표본 평균 하나가 지금 65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평균, 신뢰도 알파 %로 신뢰 구간을 추정해 볼 건데, 그럼 우리 신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절대값이 뭐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 그랬을 때 요 알파가 바로 신뢰도를 뜻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뢰도 모르니까 요 상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 신뢰 구간 어떻게 추정해줘요? 65 빼기 여기 C값 이용해주죠.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 m은 65 더하기 C 곱하기 10분의 10. 즉 모평균 m은요. 65 빼기 C부터 65 더하기 C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63보다 크거나 같고 6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C널마다 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신뢰도라는 것은요. 절대값 Z가 C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100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지금 2잖아.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확률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죠.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얘는 0.96과 같죠. 따라서 신뢰도 알파는 얼마? 96이다. 그래서 얘는 96%로 모평균 m을 추정한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무작정 1.96, 2.58 외우지 마시고요. 신뢰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